요즘은 김건희한테 많이 묻히는 것 같지만 사실 논란의 원조, 꼴통의 원조라 불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유일한 지지층이었던 국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 지지층까지 깨진 겁니다. 국회의장까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싸고 여권 내 충돌 분위기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어제 법무부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며 출당과 제명을 촉구하는 글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한동훈 보고 좌파라더니 진짜 좌파는 윤통이었다. 윤석열 친노 친문이었다. 우리 다 속았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 당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등의 글이 대표적입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보수의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최상병 기울백 권익위 사건 특검을 찬성한다거나 김건희 여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터져나올 정도입니다. 앞서 지난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3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죠. 특히 한동훈 대표와 중진들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강도가 더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에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며 심각한 당원들의 분위기를 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민주당이 친명과 친문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두고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은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차별화 전략으로 대권 행보를 하는 거냐는 반응을 내놓는 한편 일각에서는 김경수를 통해 한동훈을 밀어내려는 용산의 계략에 말려들지 말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는 상반된 반응들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까지 왜곡하며 끈아풀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역풍만 더 세게 불고 있는 꼴입니다. 건국절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명을 처음으로 했는데 이 역시 비판이 거셉니다.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건국절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을 아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광복절 보이콧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복회와 야6당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고 광복회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국절 재정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종찬 광복회장에게도 여러 번 대통령실 참모들이 직접 찾아가고 전화로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에 득이 없는 건국절 추진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추경호는 여기에 더해 망언까지 쏟아냅니다. 관원클럽 토론회에서 당내에서 우려가 크지 않다며 김 관장의 임명 철회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실과 광복회 사이에서 물밑 중재를 했던 신지옥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 회장의 건국절 운운은 날조라며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의 임명에 대해 이승만 정부 설립을 건국절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건국을 득점 시점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에 입각할 때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산업화 민주화 등을 거쳐 미래의 남북통일 시점이 건국일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라며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발표, 홍범도 흉상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독립기념관을 직접 찾아 김 관장 임명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 의장도 이날 긴급 성명에서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우 의장 측은
대통령실 입장을 보고 경축식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황복회는 이날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국민들과 대놓고 전쟁 선포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국정 운영 관련 일들을 거부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연산군에 이은 용산군이 되려고 하냐고 질타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반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법안인 민생회복지원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년도 남지 않은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와 싸우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20개월 넘게 계속된 고금리 고물가 부담이 민생 경제에 전방위적 충격을 주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했으면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절규는 외면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연산군을 이은 용산군이 나타난 듯하다며 정부는 법안들의 제2요구안을 의결하며 예산 편성 집행은 행정부 권한이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이를 지급할 집행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작 감세와 세수 펑크로 국가 재정을 거덜낸 장본인들이 재정 건전성 운운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개정 확보를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 권한이다. 정부는 예산이 필요한 모든 법안을 검열받으라는 것이냐. 이러고서 민생을 통한 협치를 말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전했고요. 윤 대통령이 역사에 다시 없을 용산군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파탄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휴가마저 마음 편히 못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 곱지 않은 눈총을 보내고 있는 이유를 보자면 우리나라를 윤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망가뜨려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밀리터리 룩 패션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작 휴가지에서는 해군 옷을 입고 다니며 군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냐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의 여름휴가를 보내고 복귀했습니다. 내수 진잡을 강조한다는 취지로 전통시장인 통영중앙시장을 찾았고 진해와 계룡대 등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운동경기를 즐기고 격려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모든 게 역풍이었습니다. 부동시로 군 입대 면제를 받은 윤 대통령은 유난히 밀리터리 룩에